2024년 2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이 붕괴되었습니다. 한국은 연간 23만 명 정도가 출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902만 명으로 2년 연속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22년 출생아 수는 956만 명이었습니다. 일본의 2023년 추계는 일본인의 출생수는 전국에서 72만 6천 명이 될 전망으로 전년부터 4만여 명 5.8% 감소했으며 국가가 통계를 취하기 시작한 1899년 이후 가장 적게 될 전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은 79만 6천 명 출생하였습니다. 인도는 연간 2,300만 명 출생, 2위 중국은 연간 900만 명대, 3위는 나이지리아 연간 800만, 4위는 파키스탄 연간 600만 명대, 5위는 인도네시아 연간 400만 명대, 6위는 콩고 400만 명대, 7위는 에티오피아로 연간 380만, 8위는 미국 370만, 9위는 방글라데시 연간 300만 명, 10위는 브라질로 270만 명대입니다. 한국인들의 유튜브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가 좀 맞대가리가 간 게 인기 댓글 순으로 정렬을 눌러도 제대로 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감안하시고 시청해주세요. 아이를 낳지 않아서 나라가 망해가는 게 아니라 나라가 이미 붕괴되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겁니다. 지들이 가져가는 건 아깝지 않고 국민들에게는 대출만 찔끔찔끔 독려하고 국민들에게 주는 건 아까워서 효율적인 정책이 1도 없는 게 현실. 부의 레버리지 대출을 정치인, 연예인, 기득권층에게만 펴주고 있는 걸 잘 아시는 분이군요. 이런 얘기 계속 해봐야 답은 결국 기득권이 손에 쥐고 있는 걸 청년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건데. 그럴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서울은 지방에 그 지위를 나눠야 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에게 그 이익을 나눠야 하고 부장은 사원에게 권한과 소득을 나눠야 하는데 자유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건 국가 존폐의 위기가 있지 않는 한 일어나기 힘듭니다. 2030 입장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한테 학생 시절부터 성적으로 금 나누고 경쟁해서 이겨야만 하고 인서울 해야만 성공한 인생으로 키우셨으면서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이게 가장 와닿죠? 우리한테 개인주의적이라고 혼내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부터 경고했는 게 정치인들이지 배부를 것만 생각하고 효용없는 정책 남발한 결과다. 중요한 건 기득권들이 인구 절벽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국가가 붕괴 수준 위기가 아니라 실제 국가가 붕괴하고 있는 겁니다. 자체 재생산 구조에 실패한 조직은 기득권의 탐욕으로 원래 그렇게 붕괴하는 거. 이분 책 좀 읽으셨네요. 진짜? 아이는 너무 예쁜데 너무 힘들어요. 아무래도 도와주는 거 없이 혼자서 하려니 너무 힘들고 둘째 생각도 싹 사라졌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직장 다니면서 직장 생태계가 직원 한 명에게 이 세 명이 할 업무 양의 사람 한 개까지 쥐어짜내가며 성과 경쟁에 때때로 야근 주말 근무까지 체력 정신 다 소진되고 시간 부족의 애는 실제로 누가 어떻게 키워야 함. 돈 부족, 체력 부족, 시간 부족. 일부 직장 빼고 출산할 때 일육아 병행하기엔 절대 해결 불가한 직장 시스템 문화 등 애를 낳아 키울 수가 없는. 이미 모든 골든타임이 지나서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게 안타깝네요. 집도 없고 노후 대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취업이 쉬운 것도 아닌데 애를 낳는다는 게 이상한데요. 뒷감당은 누가 하라고? 캐나다 생활 10년 차인데 이곳 워킹맘의 삶의 질은 한국과 비교 불가입니다. 캐나다는 일단 아이 한 명당 60만 원씩 엄마에게 18세까지 지급됩니다. 아이 셋이면 거의 2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아이 둘셋 낳는 집이 수두룩합니다. 어린이집은 비싸긴 하지만 만 4세부터 돌봄교실 잘 되어 있고 직장에서 육아휴직으로 복귀 승진 등의 불이익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근무시간 유연하고 아이가 아플 때 병가 쓰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최근 집값 올라 힘들긴 해도 한국에서 결혼 출산 생각 없던 젊은 층이 캐나다 이민 오면 다들 결혼하고 아기 낳는 것 보면 청년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정부와 사회가 이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바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2008년 초딩 사회 시간 때부터 한국을 저출산 고령화 시대라고 배웠는데 지금까지 해결 못한 게 레전드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사회로 뛰어드는 2030세대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던 미래와 실제로 본인들이 사회로 진입할 때의 현실이 너무 간극이 크다는 거임. 우리 부모님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만 잘 나오면 대기업 취직하고 사시 패스해서 변호사 의사 되고 돈 잘 벌 수 있다. 공부만 하면 돼. 그때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를 찍었고 고용도 계속 늘었거든. 돈 많은 니들이 많이 나와서 사장하고 회장하고 다 해먹어라. 요즘 시대에 애 키우시는 부부들 새삼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흑흑. 전 하루 종일 일하고 집 와서 씻고 잠깐 유튜브 보다 잠들고 주말에 밀렸던 빨래 청소하면 하루 다 가고 다시 출근 이 생활의 무한반복인데. 그 와중에 결혼과 육아를 0.1까지 더욱 힘내봅시다 다들. 소수 의견들도 유튜브 제작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들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결혼을 내가 바라는 상대가 생겼을 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정한 때에 한 사람들은 대부분 후회하죠. 흑흑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집 한 채가 아니라 이 풍진 세상에 서로 내 편이 돼서 행복하게 사는 부부의 모습일 겁니다. 사회가 붕괴되고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럴 때 나오는 수치가 아니라 그게 현실인 겁니다. 저도 나이가 제법 있는 사람이지만 MZ가 아기를 안 낳는 것이 아니라 못 낳는 것이고 결혼과 출산이라는 것은 가장 이기적인 행동 중에 하나인데 애국하기 위해서 아기를 낳아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정치인들 보면 답답하기만 하죠. 매일 이렇게 심각하다 떠드는데 정치인은 아무것도 안 하니 그저 나라 붕괴를 기다리는 수밖에요. 어차피 정치인들은 당장 본인 세대 일 아니고 본인의 자식은 해외 이민이나 해외 유학을 보내서 또 해당 안 될 테고. 대단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젠더 갈등 부추기고 평생 일해도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고 갈수록 소화가는 줄어들고 지금도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지금도 답이 안 보이는데 과연 미래를 보고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설계된 거 아닐까요? 요새는 40, 50대도 가임 가능하던데요. 화이팅! 기득권의 이기주의 때문에 노예로 전락해 노동력 착취를 당하지 않고 빚내서 자신들의 부를 떠받쳐 주길 바라는 약탈적 정책에 청년층이 등을 돌린 겁니다. 청년이 결혼 출산 포기하는 이유 열거하면 하루밤새도 모자라요. 높은 집값, 전세 사긴, 남녀 갈라치기 죄를 지어도 낮은 형벌 등등등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결합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이란 자산 가치도 높고 무엇보다 출산 후 2세에게 쓰이는 돈은 많은데 그만큼 나 자신의 노후도 준비가 늦추어지거나 못하고 두려움이 많을 것 같네요. 제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부부들에게 지원을 잘해주면 좋겠네요. 정치인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헤쳐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 0.1의 손해도 보기 싫어 청년 세대에게 떠넘기고 싶을 뿐이죠.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 열심히 젠더 갈등을 조장해놓고 이제 와서 왜 아이를 낳지 않지? 뭐가 문제인데? 돈도 320조나 써줬잖아 라고 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머리가 굳은 노인들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 세대 50, 60년 대생 어른들로부터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고요. 경쟁에서 이겨야 성공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고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말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단 한 명의 어른도 애를 많이 낳아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왜 이제 와서 난리들인지 저를 가르쳤던 50, 60년생들이 설명 좀 부탁합니다. 대학 나와도 취업도 안 되니까 아이 낳고 뭐하고 지금 나이에서는 상상도 불가능하다. 나 혼자 살려고 돈 버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대학 졸업하면 부모님 세대처럼 자동 취업하는 제도 만들면 좋을 듯. 이미 출산율이 바닥이지만 중산층 이상의 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다른 나라 특히 미국에서 살기 위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젊은이들이 부족한데 앞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져 나갈 젊은이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일 것이다. 사교육 필수, 아파트 필수, 자동차 필수인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만큼 필수적인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지. M4 세대가 결혼하고 애 낳아야 하는데 포기할 땐 쳐다도 안 보다가 애 낳아야 할 때 되니까 문제라고 하는 상황. 지식산업은 대한민국 주류 산업이죠. 그래서 중국이 사교육을 금지시켰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 사교육을 포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봤잖아요. 공동체를 중시하고 국가, 기업, 집단에 헌신했던 저희 앞 세대가 어떻게 버려졌는지. 맞아요. 공동체를 위해 열심히 일한 세대 아이도 둘 이상 키운 세대 지금 노후가 어떤지요. 그런 노인들 나라가 얼마나 챙겨주는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각자 도생이라 모든 걸 헌신하면 결국 늙어서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압축적인 경제성장 대신 다른 건 모두 다 무시하고 참고 살라고 강요받았던 사회의 부작용이지요. 사람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어 버린 나라에서 누가 미래를 기대하겠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군인도 안 지켜줘.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도 안 지켜줘.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본질이 뭘까? 정답은 알고 있지만 기득권들의 밥그릇을 유지하려면 현상 유지가 좋은 거지. 상류층만 살아남고 그 밑으로는 차츰대가 끊길 겁니다. 그리고 하류층이 사라진 자리는 최첨단 인공지능 로봇들이 차지하겠지요. 사교육의 보편화로 인한 무한 경쟁 사회, 집값 물가 상승이 주요이님. 이럴 줄 알았으면 40년 전에 그냥 뒀어야 했을지도 모를 일이네요. 그땐 인구수 넘쳐난다고 난리였다는데. 밖에 나가면 옛날엔 유모차가 많았는데. 지금은 개모차가 더 많아. 아이는 못 키워도 개는 잘 키움. 더 큰 문제는 2030 한국 이민자들이 최근 크게 급증하고 있다는 것. 저도 최근 영주권 땄는데 한인마트, 교회, 식당들 터져나갑니다. 실제 인구 감소는 저출산과 함께 더욱 가파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주권 취득 신고하면 연금 냈던 것 다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국의 청년들은 더욱더 부담이 가중될 것 같아요. 간호학과인데. 진짜 요즘 제 친구들 거의 다 해외 간호사 알아보고 있어요.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서 결과는 정해져 있는데 시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연간 국적이탈자 수가 한국 귀화자 수의 2배가 넘습니다. 증가율도 차이가 크고요. 지금 이민정책 시스템 최대한 빠르게 세팅해도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의 메리트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습니다. 언어, 연봉, 인종차별 등등. 그중 가장 최악인 것은 정치인들이 문제점을 알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 하는 것이죠. 누구 말처럼 이 사회는 아이를 원하지만 아이 가진 여자는 원하지 않음. 그동안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식당 폐업. 대한민국도 폐업하나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회 문제 얘기하면 내 주변 멀쩡한 사람들은 다 연애 잘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산다 어쩌고 저쩌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국회의원은 왜 안 줄어들죠? 놀라운 사실 출산율 0.7도 해외 거주 한국인들까지 포함해서 나온 수치이다. 이번엔 서울 0.5 전국 0.6x를 찍었으니 저 때만 해도 희망적이었네요. 0.9대였으니. 애 낳지 마라 거지되고 애도 거지된다. 지금 내놓은 예측 및 통계 자료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음. 장래 인구 추계 17년 자료만 보더라도 이렇게까지 빨리 멸망할 거라곤 생각 못함. 연금 고갈 인구 감소 모두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임. 정치권에서도 손 놓은 지 오래라 요단강은 이미 건넜다고 봄. 출산율 0.6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지금 20만 명 태어나는 애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을 즈음엔 신생 아수가 5, 6만 명이란 거임. 크크크 2100년이 오기도 전에 섭종이라는 거임. 2050년에 이 나라가 과연 있을란가.
건보재정 박살나고 의료민 영화로 돈 없는 사람은 아예 병원 못 가는 세상이 될걸요. 지금처럼 0.1, 0.2%의 매우 낮은 재산세율은 근로소득세의 증세를 계속 불러오고 세대 간 불평등을 끊임없이 야기해서 저출산 고령화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미국이 그 넓은 땅의 뉴저지 텍사스에서는 2.5% 정도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상 가격 기준으로 연 2% 상한한도 설정해주는 프라퍼지션 13은 캘리포니아주 한정이고 그조차도 프라퍼지션 19로 개정되어 실거주 1주택만 증여 상속 시에는 시가대로 리셋해서 1.4% 때리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지금 눈물바다입니다. 흡수죠. 돈 있는 개망나니 범죄 피해자 구제도 안 돼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름으로 불법 자행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만 손해보는 나라. 지세대가 홀로그램이 돼서 학교를 다녀도 지방에 인프라가 없다면 지방이 살아날 방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왠지 삼체인이 될 것 같은지 세대 홀로그램론 잘 읽었습니다. 성장도 급하게 하더니 소멸도 겁나 빨리 하네. 이상 와TV였습니다.